네. 그게 어때요? 그 나라에 됐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잘 배우면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뒤늦게 보편적으로 지금 이런 아주 특이한 사례인 경우는 다 11세 이후에 언어라는 걸 접촉하고 또 물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겠지만은 굉장히 힘든 삶이거든요. 그 사람답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명이 굉장히 이제 짧아진 거죠. 그래서 그 뒤늦게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쉽지 않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학자들은 보통 시기를 언제를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노엄 촘스키 언어학자인 촘스키는 우리 두뇌 속에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라트라는 게 두뇌 속에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야?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두뇌 속에는 내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LAD의 기능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 속에. 예. 그 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나 학습 없이도 모국어나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그냥 터득되어지는 것, 요게 우리 두뇌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활발한 시기가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게 사춘기 전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데 가장 왕성한 시기가 바로 취학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학전이 가장 왕성하다. 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모국어가 됐든 외국어가 됐든 언어를 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 왕성한 시기가 바로 취학전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충분한 그런 입력에도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능이 높던 낮던 지능에 관계없이 노출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또 자기 거화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아시는 이제 촘스키 사진이 잠깐 나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몬테소리도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이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몬테소리는 촘스키가 LAD를 얘기했다면 센서티브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티브 디바이스는 민감기라고 하죠. 민감기. 그래서 민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환경에 노출시키면 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음성 언어의 감지에 빨라서 아이들이 발음 습득에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학자도 사춘기 전 공통적인 상황은 취학 전에 가장 왕성한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학습한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음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원어민 소리에 가깝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보시면 늦게 외국어를 해서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발음 부분은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음 습득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그럼 내려보겠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지금부터 12세 이전 중학교 가기 전까지의 자녀를 가지고 계시다면 전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 언어에 정말 노출을 시켜준다면 적절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만 준다면 언어를 학습이 아닌 습득으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과학적, 논리적, 분석적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적절한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죠.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많은 시간 노출을 시켜준다면 아주 편안하게 언어를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전에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으나 두뇌의 성장이 성인의 80%가 완성이 되는 만 3세경 이후부터는 외국어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가 이 시기에 있다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예, 아주 많은 뭐 전문가라든가 체계적, 논리적, 의식적 이거 다 필요 없죠. 예, 어느 정도의 많은 노출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아이한테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될까? 석세스풀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만 알고 가신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5가지의 성공 요령은 제가 2007년 4월 7일부터 맘스타임, EBS의 맘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에 한 명씩 그 학습지나 학원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엄마
와 함께 집에서 외국어를 한 경우에요. 영어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들, 요 아이들 보편적으로 나와서 쭉 어떻게 해서 영어 공부를 성공했을까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쭉 이제 따라가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이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아이들은 이 방법은 다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0% 지금 오늘 소개하는 5가지 방법은 다 나왔고요. 또 시중에 최근에 보니까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라는 책자들이 뭐 시중에 한 7, 80권 나와 있더라고요. 요 책들을 초등영어 교육학자, 조기영어 교육학자 교수님들이 쭉 이제 학회에서 분석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얘기한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한테 썼는데 학자들은 전부 그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방법은 소개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 보편적이지 않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소개하는 방법들은 역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경험을 한 어머니들의 얘기에서도 역시 많이 나왔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니들이 생각 한번 우선 해보실까요? 외국어, 영어라는 과목을 좀 우리 아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뭘 것 같으세요? 자유롭게 그냥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해야 좀 아이가 외국어를 좀 마스터링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누구나 이거는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나이가 뭐 어리든 크든 영어를 터득하려면 이 방법은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CD 틀어주기. 예. 또요. CD 틀어주기. 그리고 CD를 틀어주면서 이제 많이 듣게 하는 거겠네요. 예.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통 많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이 방법을 쓰겠다. 나라면 이 방법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어떤 방법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쵸? 예, 어머님이 얘기하신 방법 중에, 자, 이제 한 가지씩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많은 exposure, 뭐예요? 다시 말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되겠죠?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노출을 시켜주면 좋겠죠? 노출을. 근데 노출을 쉬운 말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출을 쉬운 말로 얘기하려면, 인풋이 돼야 되겠죠? 먼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많이 들어가야 돼. 더 쉬운 말로 좀 해주세요. 많이 인풋이 돼야 아웃풋 할 거 아니에요. 인풋을 많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럼 뭘까요? 인풋을 다른 말로 더 쉽게 하면 리스닝이 되겠죠. 그죠? 리스닝. 말한 것처럼 많은 리스닝. 근데 리스닝은 굉장히 많이 알아. 영어를 잘하려면 우선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죠? 많이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나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날씬하고 이뻐져요? S라인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시면 다 알아요. 그쵸?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방법은 다 아셔. 다 알지만 누구나 되진 않아. 그거랑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리스닝이 중요한 거. 외국어를 터득하는데 리스닝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는데 실제 어떻게 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들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듣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들이 첫 번째 방법 하나가 바로 뭐예요? 리스닝이구나. 많은 시간 들어야겠구나. 또는 많은 시간 역시 노출이라는 부분에 읽어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도대체 듣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 실수. 어느 정도 그럼 들으면은 듣고 또 말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듣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걸 맞춰보세요.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초등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3, 4, 5, 6학년에 주당 3, 4학년이 1시간 들었잖아요. 5, 6학년 2시간 들었거든요. 전부 합친 시간은 198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우리가 영어에 학습하는 시간 실수가 아마 약 288시간, 고등학교는 약 544시간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친 시간보다 많아야겠죠. 많아야 되거든요.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다 합치면. 대략, 노출을 그 언어에 많은 시간 노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절대적인 시간 실수가 있어. 그 정도 시간은 들어야지만 듣고 말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는 정도의 시간 실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예.
대략 많은 학자들은 뭐 4,000시간이라는 분도 계시고 뭐 8,000시간, 10,000시간까지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듣고 말하고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그 시간은 보통 8,000시간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8,000시간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와요.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느냐? 365일 곱하기 하루에 2시간씩 만약에 영어를 계속 들었다고 쳐보세요. 몇 시간 나와요? 계산기로 주면 뚝 나와요. 그쵸? 그럼 몇 시간 나와요? 365일 곱하기 3시간 해보세요. 계산기를 탁 해보세요. 그러면 또 몇 시간 나와? 뭐 1900 몇 시간 나와? 그쵸? 2000 몇 시간 나와? 안 넘어요. 그럼 365일 곱하기 8시간 하면 시간이 딱 나와. 그쵸? 그거에 곱하기 3년에서 5년. 다 놀라시죠? 그죠? 다 놀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교육에서 하는 시간이 학습 방법이 나쁘다 이거를 다 떠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 실수가 많은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다 어떻게 채워야 돼요? 집에서 엄마가 도와주셔야 되는 시간 실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이가 들어야 되거든요. 많은 시간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시간 실수 노출을 많이 해줘라. 이거를 초등학교 가면서부터는 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학과목이. 그렇죠? 모두 배우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우리 조금 어린 시기부터 많은 시간 좀 많이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들으라고 하니까 AFKN이나 막 들으시는 거야. BBC 방송 막 들으시는 거야. 이런 거 들으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의 딱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해줘라.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 어려운 수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수준 플러스 1, 아주 조금만 높은 수준을 들어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말해서 I 플러스 1이에요. 크레션이 얘기한 I 플러스 1, 아이의 수준 플러스 1 정도 높은 수준에서 듣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의 수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듣게 되는 거는 전부 그냥 노이즈에 불과해요. 다 그냥 잡음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수준 플러스 1 정도 수준만 들려주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조금 높은 거. 요거를 듣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왜 이 얘기하냐면, 어머니들은,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중국에 일화도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장을 가서 씨앗을 산 거예요. 그래서 화분에 심었어. 근데 어느 날 한참 이제 각각 두 집에서 가지고 가서 이제 화분을 길렀어요. 같이 동시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옆집에 놀러 갔더니 두 집이 똑같이 기른 씨앗이 옆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은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옆집에 가보니까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쭉 커져 있는 거예요. 집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쭉 자기 화분에 있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자라는 과정에 있는 줄기를 쭉 늘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상적으로? 당연히 죽죠. 네. 그러니까는 옆집 아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에서 어머니들이 입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듣기의 지금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듣기의 방법, 세 번째 듣기의 방법은 자동 처리 과정이 될 때까지 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토매틱 프로세싱이 될 때까지 들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영국에 학생들을 데리고 어학연수를 갔어요. 근데 아이가 기절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 치면서 헤이, 헬로, 헤이, 헤이 하면서 막 볼을 두드리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많이 좀 다친 것 같은데 여기는 작은 동네 시골 마을이니까 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마지막으로 막 치면서 헤이, 헬로, sir, 헤이, 헤이, how are you? 딱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번쩍 fight and can you? 눈을 뻥 뜬 거야. 뭐야? 나도 모르게 하와이유는 6년간 들었던 거야. 이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매 영어 시간마다 선생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아이들이 다 Good morning teacher, 그러면 Good morning everyone, 그럼 선생님이 How are you? 하면 학생들이 항상 Fine, thank you, and you?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하시고 이거를 6년간 오토매틱으로 계속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 소리 딱 나오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탁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거의 오토매틱 되는 수준까지 들은 거죠. 통제된 언어를
어떻게 될 때까지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반복